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한태동 과장입니다. 소아와 AI 활용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를 설명함에 앞서 간단한 실제 야간관제 내용을 담은 사례와 무엇이 소아인지, 왜 소아를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며 AI가 가미되었을 때 업무는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를 설명하기 앞서 야간 보안관제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재밌는 일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보안관제 업무를 하는 두 직원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8년차 책임이고 오른쪽은 이제 막 사원을 단 한 달 차 신입입니다. 왼쪽의 책임님은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를 내면서 옆에 사원에게 걱정스러운 말로 업무를 한지 한 달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보통 야간 관제는 2인에서 많게는 3인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간혹 화장실이나 담배 등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차 신입의 경우 선임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업무도 익숙치 않을 뿐더러 각 기관, 고객사마다 고유 이슈 내용, 고유 업무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라도 터진다면 혼자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8년차 책임이면 눈 감고도 하겠지만 일단 책임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자, 책임이 자리를 비우니 바로 장애가 발생했죠. 아주 흔한 일일 겁니다. 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입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교육받은 게 생각이 날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화장실에 있는 책임에게 전화를 하겠죠. 화장실에 있는 책임도 장애 알람을 받고 당황하는 건 당연하고요.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일하는 곳에 업무를 잘 정리해 놓은 업무 정의서, 지침서, 편람이라는 다양한 이름의 문서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된 문서를 통해 일을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현행화가 반영되는 문서도 아닐 뿐더러 달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 문서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보안 장비와 솔루션이 다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한 달 차 신입만 눈물을 흘리며 장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태가 동일하진 않지만 많이 보신 문서일 겁니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업무 공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신규 입사자, 사업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업자 등 기존에 일하던 인력과는 다른 인력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참고하는 문서겠죠. 저 내용만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중간중간 내용 부분에 해야 할 일을 스크린샷으로 가시성 있게 보여준다고 해도 현행화도 잘 되어 있는지 또 멈춰있는 화면만을 보고 업무를 익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럼 금방 전에 본 마지막 장면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 상황과 동일하게 장애가 났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죠? 신입이 여유를 부리면서 업무를 곧잘 하고 있습니다. 신입도 여유가 있고 화장실에 있는 책임도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사가 중요한데요. 책임님이 이 플레이북대로 일하면 된다고 하셨지? 차근차근 해보자. 저기서 초보 사원이 말하고 있는 플레이북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상황을 한 장면으로 표현했을 때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왼쪽과 달리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일을 하게 되는 오른쪽은 그림만 봐도 정돈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플레이북이라는 것인데요. 이 그림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북입니다. 왼쪽은 관제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매일 새벽 4시에 이루어지는 가용성 점검이고 오른쪽은 백업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샘플입니다. 왼쪽 플레이북을 보시면 맨 처음에 업무가 시작되고 유저 태스크라는 첫 네모칸에서 점검 시스템 및 점검 항목 방법 확인에 따라 점검을 수행합니다. 그 이후에 각 시스템에 대한 점검 항목을 입력하고 특이사항이 생기면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 관련 수행을 합니다. 자기 상위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오른쪽은 백업 점검입니다. 특정 주기 시간에 발생하는 이벤트로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관제 요원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백업 대상 장비를 확인하고 대상 장비의 백업 방법, 저장 파일명, 저장소 용량, 압축 패스워드 등 일반적인 백업 관련 확인을 하는 아주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일일이 나열하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플레이북인데, 그냥 업무를 나열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업무 프로세스화 해놓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현행화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업무의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업무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소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플레이북 안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 업무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레이북이 너무 길어서 서버 취약점 관리에 대한 플레이북의 중간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유저 태스크만 있던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태스크인데요. 이 부분이 유저들이 처리하면 부분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즉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 부분은 자동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의 패턴을 찾아서 자동화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동일한 서비스 및 OS 자산의 취약점 확인, 취약점 점검 솔루션에서 취약점을 찾아준 내용을 확인하고 찾는 부분이 자동이겠죠. 영향도가 없거나 오탐 취약점 디세이블, 서버에 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하면 자동으로 조치를 한 뒤 메일을 전달하고 이슈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 속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소화 솔루션으로 자동화 진행을 하게 되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업무에서 소화 시스템 활용 범위는 다양합니다. 대중소 분류를 나눴는데, 세부 업무를 보시면 흔히 보셨던 보안 위협 대응 업무 내용들이실 겁니다. SQL 인젝션 공격부터 시작해서 디도스 공격 등 이런 방법으로 세부 업무들을 하나의 플레이북 주제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전 사례에서 보았던 서버 취약점 점검, 주기적 시스템 패스워드 변경, 메일 발송, 정기 점검, 보고서 생성 등 다양한 업무 주제들을 선정하여 목록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업무들을 뽑아 놓은 뒤에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예시는 악성 코드 대응 절차입니다. 왼쪽처럼 업무 프로세스를 추상적이며 경험 기반으로 먼저 나열합니다. 그런 뒤에 오른쪽 플레이북화하여 소화 솔루션의 추상적이었던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상적이며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던 업무들이 가시성은 물론이고 진행 상황을 동일한 품질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왼쪽에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업무 프로세스가 정의되면 요소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만 한번 본다면 네트워크 차단 부분을 탐지 내용에서 우리가 식별된 것을 확인하고, 탐지 내용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당 탐지된 사용자에게 발송을 자동화할 수 있고, 네트워크 차단 작업도 자동화를 걸어두게 되면 사용자 승인하에 차단을 걸 수 있고, 또 4.4에 보이는 보고서 작성을 이 전체 플레이북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내용을 수집하여 정의한 템플릿에 맞춰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쓰는 시간만 줄어도 상당하게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보안관제 업무만이 아닌 일반 인적 보안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인력 자산 등록 절차를 보시면 신규 입사자가 투입되고 반입 장비 보안성 검토, 보안 서약서 작성, 솔루션 설치 등 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계정 생성은 물론이고 투입된 인력에 따라 업무별 접근 제어 설정들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업무 프로세스화 해두는 겁니다. 외부 인력, 인사정보 시스템과 연동을 한다면 인력의 변동 내역에 대해서 관리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플레이북이라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다면 여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스와가 어떤 것이다라는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이번에는 스와가 무엇인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의 생성 배경을 보겠습니다. 가트너에서 제시한 보안 성숙도 모델을 보시면 심이 맨 아래에서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안 장비나 솔루션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 없기에 심을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탐지한 위협에 대해 판단을 도움을 주는 위협 인텔리전스 샌드박싱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위협 탐지의 한계를 인지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및 사용자 단, 엔드포인트 위협 분석으로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탐지의 정확도는 높였는데 이게 진짜 사용자인지 사용자 행위를 분석하여 정상 사용자를 가장한 악의적인 사용자를 탐지하는 UEBA 솔루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 모두 위협 또는 이상 행위를 찾는 솔루션들입니다. 처음에는 로그를 한 곳에서 모아보는 것으로 시간을 절감하였으나 점차 분석 단계가 많아짐에 따라 다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탐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처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민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아 솔루션입니다. 현재 담당자들은 매우 많은 시스템 및 알람을 처리하고 네트워크 서버, 서버 내 여러 서비스 및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 등 복잡한 기술의 환경 내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 규제 준수는 기본이며 결정적으로 인력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감리 혹은 ISMS 같은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보고서를 보면 인력 부족이 상당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체계에서의 102가지 요건 및 다양하고 많은 시스템 관리 등 많은 업무를 한정된 리소스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업무 속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트너에서 제시한 소아 솔루션이 제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소아는 위협에 대해 대응 레벨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원하는 플랫폼을 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조직이 보유한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기법, 즉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화하여 처리 단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SIRP라고 하여 심에서 탐지된 위협 대응 지원 시스템, 기존의 티켓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중 관련 데이터를 찾아 환경에 맞는 최적의 액션 제시.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발견했을 때 이 위협을 어떻게 처리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응 가이드, 지식 관리를 하는 제공하는 팁입니다. 소아는 이 세 개의 솔루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튼에서는 소아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해 업무를 절차화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인력 대신 기계를 활용하고 각 단위 일을 제어하는 오토메이션, 각종 이벤트 발생 시 전문가 분석, 협업하고 행적을 기록하여 조직에 대한 자신과 담당자 정보, 그리고 산출물을 관리하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대응 활동에 대한 보고 지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시보드 및 리포팅 기능이 있습니다. 소아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제공하는 솔루션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의 연동은 필수적입니다.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 로고 관리 시스템, 보안 솔루션, 업무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내부 자체적인 시스템들은 국내 소아 솔루션이라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연동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플레이북이나 자동화 항목 이외에 사용자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로 자동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비즈니스 로직, 위험도 판단을 위한 계산식 및 추가적인 정보 수집 등을 위한 내용을 스크립트로 구현하여 즉각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관리의 전체 케이스 현황으로 업무별, 유형별, 위험도 현황 리스트로 구분하며 사용자 정의 검색에 따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처리 중인 케이스 현황으로 처리자별 보유 업무 및 처리 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보면 오른쪽에서 업무 절차인 플레이북 진행 과정 및 단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며 왼쪽의 활동 내역 기능으로 작업의 이력을 확인하고 각 태스크를 클릭 시 해당 플레이북 항목으로 이동하여 편의성이 좋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보면 오른쪽에서 업무 절차인 플레이북 진행 과정 및 단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며 왼쪽의 활동 내역 기능으로 작업 이력을 확인 및 각 태스크를 클릭 시 해당 플레이북 항목으로 이동하여 편의성이 좋습니다. 미할당된 케이스 처리 현황에서는 업무의 담당자가 할당되지 않은 업무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업무가 지연되거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무 현황을 확인하여 지연된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공용과 개인으로 구분됩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시보드의 콘텐츠는 위젯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업무 종류별 현황, 조직별 업무 현황, 처리 시간, 이슈 사항, 공격자, 피해자 자산 현황, 공격의 종류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시보드는 개인이 처리한 것, 처리 중인 것, 일정이 등록된 예약 작업 등의 할당된 업무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전달된 문의, 응답, 요청 사항 등의 멘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 시스템의 적용 이전과 이후 업무 차이를 보면 적용 이전에는 다양한 시스템을 확인 및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해당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모든 단계를 수동으로 진행하여 처리자의 경험에 따른 품질의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이후에는 다양한 시스템을 소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여 의사결정할 일부 태스크만 확인이 판단하고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소명 및 처리 내역을 자동으로 전달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업무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됩니다. 소아가 무엇인지 대략 감이 오셨나요? 이제 마무리를 하며 왜 소아가 필요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기대 효과는 업무 절차 가시성의 개선으로 처리자의 경험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가능한 기계의 도움을 얻어 빠르게 처리하고 전문가의 분석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여 신규 위협探知및 분석, 잠재 위협 탐지, 내부 자산의 약점을 찾아 조치하거나 대안을 수립하는 등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의 도움을 얻을 때 AI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요. AI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AI 통합 관제, 정밀 혹은 자동 탐지, 미래 예측, 자동 대응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해킹 공격, 탐지와 방어를 위한 외부 경계망의 보안 시스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내부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빅데이터 엔진으로 통합하여 IT 보안과 IT 운영 이상 징후들을 통한 탐지하는 기능이나 기존의 임계치 기반이 아닌 AI 가변 임계치를 사용하면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여 임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탐지 대상마다 개인화된 임계치를 자동으로 정의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환되는 환경에 맞는 임계치를 가변적으로 조정하기에 기존의 임계치 기반 탐지보다는 최대 80%까지 오탐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탐지 기능에는 다양한 수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거나 보안 및 인프라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정밀 탐지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AI 자동 탐지는 통합된 빅데이터 속에서 IT 장애, IT 보안 사고와 같은 이상 징후들을 자동으로 탐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이는 많은 점들이 탐지 대상 하나하나를 가상 공간에 표현한 것이고, 이 중 정상적인 탐지 대상들은 군집화 형태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위나 비정상적인 운영 특성이 보이는 탐지 대상들은 붉은색 점으로 아웃라이너로 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 탐지 대상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AI 이상징후 탐지 기능입니다. AI 해킹 정밀 탐지는 패킷 속의 페이로드 데이터를 전부 인스펙션하여 실제 어떤 해킹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예측치로 탐지해주는 AI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킹 정밀 탐지는 높은 탐지 정확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총 72종의 공격 탐지를 실현하였고, 이러한 공격 탐지는 대형 관제 센터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관제 요원들의 수많은 분석 내용 중 높은 위협 가능성이 있는 예측치를 골라서 시간을 절감하며 분석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 SOA를 도입했을 때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입니다. 보안 위협 분석 업무에 적용된 효과 수치로 AI를 활용한 위협 정오탄 판별 및 아파치 스트럭처, 배시쉘 취약점 공격 등과 같은 알려진 패턴의 공격 처리를 사용하여 약 55% 수준으로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협 탐지, 스레 헌팅, 신규 서비스의 개발 등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 솔루션은 마치 지휘자와 같은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솔루션을 단원이라고 생각하며 조율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는 업무를 나열하고 프로세스화한다. 둘째,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는 패턴을 찾는다. 셋째, AI와 같이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POC나 BMT를 진행하셔서 신기술들을 미리 도입하고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소아 솔루션을 도입하게 될 때, 혹은 그 외의 솔루션을 도입할 때도 빠른 도입과 더불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